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체코에서 온 레이나와 그녀의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본 여행에서 실망한 이 가족은 한국에 대한 기대 없이 도착했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경험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과연 레이나와 그녀의 가족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체코 소녀 레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부모님과 첫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부모님에게 이번 여행은 일본과 한국이야 레이나라고 들었을 때 저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굳이 한국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지?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꽤 호기심도 있고 좋은 인상이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BTS나 다른 K-pop 가수들을 좋아하는데요. 제게 한국 문화를 전파하려 했지만 저는 관심이 가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들 중 한국 홈스테이를 경험해본 친구가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얼마나 놀라운 이 기술과 먹거리가 있는 곳인지 열변을 토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에 있는 평범한 하나의 나라일 뿐인데 왜 저렇게 난리지 싶었죠? 체코 교과서에서 본 한국은 휴전국이고 분단이 되어 있고 위험한 나라였거든요. 반면 일본은 스시를 먹는 건강한 식문화, 사람들은 친절하며 길거리는 깨끗하고 치안도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엄청나게 발전한 선진국이라고도 학교에서 배웠고요.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일본은 제 생각 같지 않았습니다. 우선 입국 심사장에서부터 너무나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 오류로 5시간 넘게 대기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어 항의를 하자 전산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저희 가족들은 끝내 첫날 여행 계획을 모조리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공항 직원은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나마 하는 말들도 발음이 좋지 않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함께 입국 심사장에 서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만 절레절레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겨우 시작된 일본 여행에서도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불편했던 건 만국 공용어인 영어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체코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어로 소통해 보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선진국이고 생활 수준이 높다고 말하던 교과서의 설명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기초 영어는 잘 통하겠지 했던 제 생각은 완벽히 틀렸죠. 젊은 회사원에게 간단히 길을 물었을 뿐인데 그렇게 곤란해할 줄이야. 이 정도 영어도 안 통하다니. 교육 수준이 많이 낮은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기대를 많이 했던 음식도 대부분 달짝지근하고 짭짤한 간장 맛이 베이스라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일주일간의 일본 여행은 피로만 쌓이고 저는 친구들에게 계속 메신저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먼저 한국을 갔다 와 본 제 친구는 일본에서의 여행을 그만두고 한시라도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던 저는 부모님께 한국으로 가자고 했고 부모님도 저와 똑같이 일본에서의 여행은 끔찍하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선진국이라던 일본도 그 모양이었는데 그보다 못한 한국이라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끔찍했던 입국 심사대에서의 경험 탓에 이번엔 얼마나 걸리려나 하며 있던 제 눈에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 데스크 직원분은 저희의 국적을 확인하자마자 자연스러운 체코어로 심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세계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체코어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코어를 구사하는지 감탄하고 있던 저희 가족은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인천공항에서는 단 15분 만에 모든 심사 과정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체코어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직원분 덕분에 입국 심사 과정은 너무나 매끄러웠죠.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저희 가족 앞뒤로 중국인, 프랑스인, 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다채로운 나라의 관광객들을 응대하는 데스크 직원의 언어 솜씨는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입국 심사 데스크 직원분께서 전부 그 나라의 언어로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놀라 한국인 직원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각국의 말을 잘하는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한국인 직원은 친절한 체코어로 한국은 AI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말하는 게 한국어로 실시간 통역이 되고 답변조차 그것에 맞게 자동 번역되어 말할 수 있다면서 저에게 끼고 있던 이어폰을 보여주었고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국의 AI 시스템에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 입국 심사 직원분들은 모두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고 저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의 막강한 디지털 기술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니 일본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전산이 먹통되고 체코어는커녕 영어 발음조차 알아들을 수 없던 일본 공항의 대응 능력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인 것 같았고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본 여행을 빨리 정리하고 한국으로 온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도 전 한국의 공항은 그 규모에서부터 압도가 돼요. 우리 가족들은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 공항보다 더 크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공항은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공항 가이드 로봇들이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런 로봇을 신기해하지 않고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공항에 아주 기본적인 쓰레기통조차 많이 없어 불편했는데 한국은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생겼던 피로와 실망감은 한국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멋진 나라라는 사실에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공항 철도를 타고 도착한 서울역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유럽의 다른 지하철과 달리 키키한 냄새도 곰팡이도 벌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규모가 웬만한 공항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만큼 컸는데요. 서울역은 화장실에서조차 벌레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심지어 너무나 깨끗해서 사람들이 기차역 바닥에 앉아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역 안에서 발견하게 된 라운지라는 시설은 저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기차역에 대한 생각을 아예 무너뜨리고 말았는데요. 라운지라고 적혀있길래 호기심에 가보자고는 했지만 기차역에 라운지가 왜 있는지 사실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식시설 아닐까 했죠. 하지만 라운지 시설 내부에는 상상을 초월한 휴식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라운지 내부에는 이미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로 노트북을 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직장인분들의 필수용품인 복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현금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데 왜 이렇게 놀라냐고요? 보통 체코에서는 공공시설, 전기 시스템이나 와이파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항상 기차를 타기 전에 모든 노트북 업무를 끝내야 하고 이런 라운지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기차를 타기 직전까지 라운지에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고 엄청나게 빠른 와이파이 시스템도 모두 무료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라운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얼음, 정수기와 커피 머신은 저희 가족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코에서는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아예 물을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공공시설에서마저 고급 얼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놓여있는 커피 머신은 이곳이 정말 환상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이때부터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모두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잘 모르는 체코의 친구들에게 공유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라는 걸 교과서에서 제대로 이야기해줬다면 저희 가족은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으로 오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고 휴가를 온전히 한국에서만 보냈을 텐데 말입니다. 지하철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기로 해서 저희 가족은 지하철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한국인들 중에 지하철표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휴대폰 하나만으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고 심지어 손목에 달린 스마트워치만 갖다 대면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역 한켠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호기심이 들어 천막을 한번 구경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서울시 주최로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카드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한국에서는 외국인들도 모바일 카드 하나만 있으면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체코에서는 휴대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몹시 생소하기에 저희는 이게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지만 인파에 떠밀려 일단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안내 직원은 저희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모바일 카드 하나를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휴대폰만 내밀면 대중교통과 환승 물건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믿기지 않았지만 공항에서부터 본 한국은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지하철 개찰구에 휴대폰을 대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희 가족 모두 휴대폰만 대고 개찰구를 통과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만으로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는 사실에 놀라다 못해 당혹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체코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에는 소매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 소매치기 패거리들이 호시탐탐 귀중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은 그야말로 무법지대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환승이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을 갖춘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하철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엄청난 속도로 연결되어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메신저로 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은 몹시 깨끗하고 쾌적한 온도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혼잡한 지하철에서도 줄을 철저하게 서며 차례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 지하철에 탑승하고 노인분들께 자리를 비켜주며 배려하는 시민의식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